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일까의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담당 변호사가 8번 바뀌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 사건을 담당해주던 변호사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9년차 이혼 전문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장을 송달받고 대응 중인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혼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혼 전문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 사건은 돈, 자녀, 위자료 등 내 인생과 정말 밀접한 사안들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혼 사건의 변호사는 정말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혼 전문이라면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두 번째,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일까? 세 번째, 큰 법무법인일수록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문 분야의 현실입니다. 이혼 소송, 정말 내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 좋고 나에게 신경을 써줄 것 같은 신뢰감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변호사가 필요할 때 열의 아홉이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서칭을 통해 알아보실 겁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해본 주변 지인이 자기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추천한다라는 경우라면 소송 진행에 대해 만족했다는 것이니 그 변호사는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주변을 통해 직접 소개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인터넷 서칭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시죠. 아마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은 형사 전문, 이혼 사건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마냥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대한변협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변호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은 즉슨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고 3년 이내 이혼 사건을 30건 이상 수행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그 절차와 기준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은 편이라 사실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변호사의 사건 능력을 짐작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잘 진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적어도 2-3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 변호사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관련 사건을 몇 건이나 수행해 봤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담 단계에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일까의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변호사의 소송 수행 능력과 수임 능력은 일치하지 않아요. 보통 사건 진행보다 사건의 수임 자체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상담 단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야 의뢰인들이 사건을 의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9년간 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소송의 진행 방식에 따라 그리고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사건 진행 중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처음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길 것 같은 사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무조건 질 것 같은 사건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소송 결과를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승소를 너무 확신하며 소송 진행을 부추기는 변호사는 일단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소송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주장을 강조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라며 구체적인 소송의 전략이나 대응책을 제안하는 변호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무조건 규모가 있는 법인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이 의외로 수임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규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재벌들의 사건처럼 재산 분할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진행하는 이혼 사건은 법무법인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실제로 한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수임 단계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5명입니다. 7명입니다. 하는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그 외 한두 명의 형식적인 결재권자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변호사는 수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실제 수행하는 담당 변호사의 관점은 상담 변호사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니 상담 단계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상담할 때 보지도 못한 변호사가 나타나서 다른 소리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전문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자격증을 가진 직종이다 보니 다른 직군에 비해 이직이 정말 잦은데요. 이렇게 큰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사실 1, 2년 단위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길게는 2년 이상 지속되는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내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저는 한 사건에서 상대방 담당 변호사가 8번 바뀌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 사건을 담당해주던 변호사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마다 소송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단순히 법무법인의 규모보다는 나랑 상담을 한 이 변호사가 실제 내 사건을 수행해 주는지, 이 변호사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을 직접 이끌어 가는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혼 소송의 변호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소송 정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의뢰인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소송 진행에 아쉬움이 없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 위자료 등과 같이 감정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있는 소송이다 보니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몰입하다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1, 2년 의뢰인과 함께 고생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정말 뿌듯하고 또 소송 이후에도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능력 좋은,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해 주신 이후에 적어도 2-3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어떤 변호사가 내 성향에 맞는지, 어떤 변호사가 전문성이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까지 조유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변호사 선임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